거죠. 제가 제 소개할 때 항상 쓰는 게 저는 네. 탑다운 어프로치도 바텀업 접근도 아니고 네. 미드라웃 어프로치를 선호합니다. 어. 미드라웃이 뭐냐면 업종을 보면서 경제도 보고 네. 기업도 골라내죠. 아.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고 뭐 대단한 방식 같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해왔던 방식이고 네. 업종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것은 아마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인플레이션 시기에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 있는 거고 네. 뭐 가격 전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나는 순간 뭐부터 사냐면 음식료 사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많은 책에서 영감을 줬던 게 이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놓은 게 두 가지 경기 사이클. 예. 네. 이 몇 페이지? 페이지 39페이지. 이제 문제는 이걸 딱 처음 보는 순간 이 순서대로 뭔가 다 꼭 작동될 거로 또 착각을 하세요. 네. 저 근데- 여기 중에 지금 어디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 어디냐고요, 그게 지금. 가장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했던 거냐면 네. 새로운 산업도 많이 창출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산업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 긱스 분류로 하면 대분류거든요. 사실 엄밀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 책에 나오는데 세 분류로 들어가야 되죠. IT 내에서도 굉장히 세 분류로 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이라도 다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업종이 생겼어요. 그걸 인덱스화 시켜서 뭐 산업을 그래서 그 산업을 움직이는 키 드라이버는 뭘까? 뭐 이렇게 그게 바로 어쩌면 그게 계속 쌓여가면 소위 매크로 트레이더, 소위 미드라웃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순환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업종이 가다가 비싸면 부러지고 그 부러진 순간 어느 다른 업종이 돌아서고 뭐 이거를 계속 찾게 되죠. 최근에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보면 두드러지게 좋아졌던 게 통신 업종이거든요. 잘 모두 모르시죠. 네. 통신주가 좋았죠. 당연히 뭐 이런 사이클도 있지만 방어적 섹터도 있었고 당연히 금융이가 배당 관련된 게 어드밴티가 올라오는 타임이었고 뭐 그런 것들 또 음식료 같은 인플레에 관련된 거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한 분류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가 작가 이걸 테마로 묶는 습관이죠. 정말 백해무익한 접근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전 실질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디가 좋아지냐를 기업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그 중에 매출 비중 소위 그 원전의 어떤 원자를 만들어요. 이것도 만들고 부품이 들어가면 어떤 제품들을 누가 만드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네. 순서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순서에 뭐 원가 같은 것도 알고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실제 매출 비중이 어떠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을 만드는 거는 두산에 관련된 기업이 하나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조그만 기업 그런 기업들은 실제 매출이 한 30-40% 나와요. 근데 놀랍게 원전 관련주라고 딱 나와서 제가 신문 보고서 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비중이 2% 이런 것도 원전 관련주라고 나와요. 최소한 그 정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류한다는 건 매우 많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걸 조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감수글에 처음에 소개했던 게 우리 장기 투자로서 한 우리 정홍신 연구원이 절 처음 만난 게 한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리노공업만 외쳤거든요. 뭐야? 리노공업을 많이 네, 해석에 나온 종목.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왜 올려놨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은 리노공업을 정말 분석을 잘해서 투자하는 바텀업으로 접근하신 분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접근을 했었어요. 신뢰로. 부산 지역에서 반도체 수출이 늘면 부산에 있는 반도체 회사를 지져보면 몇 개 없어요. 그럼 그게 늘면 어느 기업이겠어요? 그 기업이 또 이거 혜택을 그렇겠죠. 본다. 이게 또 비슷한 게 뭔가 있었죠. 한참 셀티온 좋아질 때 인천 연수구에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셀티온 뭐 갑자기 연수구에 뜬금없는 지역에 그때만 해도 거기 벌판 같은데 회사 들어와 있어서 수출 데이터가 갑자기 연수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데 그 데이터가 찾기 어려운 줄 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뭐
기업 분석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기본적으로 캐시 플로우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만나서 탐문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거시적 파동, 이 순환론적 사고를 갖고 투자를 접근하신 분들은 최소한 이런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특히 업종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라는 게 PQ-C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뉴 오더, 신규 주문이에요. 신규 주문이 나와야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신규 주문이 이번에 월간으로 확 불어졌어요. 계속 불어주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냐면 그래서 P 곱하기 Q잖아요. Q를 이제 생산을 하려면 Q를 늘리는 방법이 뭐죠? 일단 캐파 증설을 하면 Q를 늘리겠죠. 기업들이 보통 막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투자가 늘면 ROE가 떨어지죠. 자본에 대해서. 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ROE가 10% 이상 되는 종목만 투자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투자를 많이 하는 순간 ROE가 내려가겠죠. 선행 투자로 ROE가 낮아졌을 때는 기회가 되겠죠. 네. 문제는 투자해서 잘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잘 되면 근데 그때 적자가 심해도 그때는 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참 테슬라가 잘 잡았던 사람들은 그 소위 적자 투자기에 그 포인트를 봤던 거죠. 투자가 들어갈 때. 지금도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매출 Q에 관련된 주요 본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알죠? Q가 늘리는 거를? 얼마 전에 그나마 2차 전지 소재들이 좋았던 거는 투자를 많이 늘려서 공장 증설 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좋은 거. M&A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변수가 있죠. P 곱하기 Q-C가 결국 기업의 현금을 결정짓는데 C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 정부 정책, 또 거기에 나가면 세금이 또 들어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저기다가 정부가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한 3% 낮춰주면 그만큼 이익이 3% 느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기업 분석을 해. 난 좋은 기업을 찾아서 나는 뭐 할 거야. 좋은 기업을 찾으려면 매크로를 이해해야 돼요. 네.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기업 찾기 힘들어요.